이러니까 딱 손흥민만 놓고 봤을 때 손흥민을 방해할 수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나가 떨어지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흥민한테 어마어마한 공간이 발생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본머스에게 3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솔직히 그래서 비판할 부분을 먼저 다루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일단 손흥민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을 먼저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면 공격 전술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건 손흥민의 득점이 터지기 직전의 장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손흥민한테 어마어마한 공간이 발생됐습니다. 박스 앞에서 손흥민한테 이런 수준의 공간을 내주면 골을 먹힌다는 건 당연히 본머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을 내준 이유는 토트넘이 그렇게 되도록 꾸몄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토트넘의 기존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기본 3-4-3 형태에서 공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3-2-5 형태를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3-3-4에 가깝게 바뀌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손흥민의 위치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케인하고 투톱처럼 위치하고 있죠. 둘째는 대신에 3톱 중에서 쿨루셰브스키가 한 칸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손흥민이 종종 떨어졌는데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셋째는 스킵이 한 칸 올라가면서 손흥민의 아래쪽을 받쳐준다. 이 세 번째가 오늘의 핵심이었는데요. 바로 이 스킵이 올라가기 때문에 손흥민이 떨어지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 보다 전방에서 공격적인 역할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이런 모습은 득점 장면에서도 잘 나왔었어요. 지금은 호이비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면 스킵의 위치가 한참 올라가 있습니다. 반대편의 쿨루셰보다도 위치가 높죠?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건 본머스의 우측 중앙 미드필더인 로스웰을 스킵이 붙잡는 모양새가 됐다는 건데요. 만약 기존의 전술이었다면 일단 스킵이 이렇게 호이비와 비슷한 라인에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아래쪽 공간이 너무 횡하죠? 자연스럽게 전개를 위해서 손흥민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래봤자 로스웰이 손흥민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손흥민에겐 볼이 가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손흥민은 여기에서 상대의 중미와 센터백의 협공을 받으면서 볼을 빼앗기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었어요. 대신에 토트넘은 스킵을 중원에 가담시켰기 때문에 랑글레를 측면으로 올리기가 수월해졌고 그래서 측면을 통해 전개해서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린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스킵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달라졌죠. 로스웰은 손흥민이 아니라 스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선수도 손짓을 하면서 스킵 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마크맨 관계가 다음 장면에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바로 이 스킵이 확 하고 내려가면서 그 효과가 나옵니다. 스킵이 내려가니까 전술적 마크맨인 로스웰이 따라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스킵한테 볼을 줄 수는 없게 됐지만 그건 토트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로스웰을 치워버리면서 손흥민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은 전술적 마크맨인 센터백이 손흥민을 잡아줄 수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토트넘은 일단 반대편에 넓게 있는 페리시치한테 볼을 넘겼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크게 앞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본머스의 수비 라인, 즉 센터백들이 후다닥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딱 손흥민만 놓고 봤을 때 손흥민을 방해할 수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모두 나가 떨어지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흥민한테 어마어마한 공간이 발생된 겁니다. 손흥민의 앞을 잡아줄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는 스킵이 끌고 갔고 손흥민의 뒤를 잡아줄 수 있는 센터백은 다른 선수들이 침투를 하면서 밀어버린 셈이죠. 여기서 손흥민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전속력으로 앞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뒤로 떨어지면서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을 점유를 하더군요. 보시면 중간에 아예 손까지 들면서 자기한테 넘기라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페리시치가 넘기면서 소중한 선제골을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득점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좋았죠? 볼이 넘어오는 걸 잡아두지 않고 바로 논스톱으로 처리했는데 덕분에 본머스는 이 슈팅에 대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인데 손흥민은 그걸 해낼 수가 있는 선수였어요. 아예 들어 누우면서 최대한 슈팅을 막아보려곤 했지만 그럼에도 득점을 막을 수가 없었죠. 이런 식의 모습은 경기 내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면서 스킵은 한 칸 올라가 우측 중미를 잡아두게 만들고 있죠. 비록 이 장면에선 손흥민이 활용되진 않았지만 대신에 케인에게 공간이 발생됐어요. 우측 센터백은 손흥민이 잡고 우측
우측 중미는 스킵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슬쩍 하고 떨어진 케인은 잡아줄 선수가 없게 됐거든요. 우측 윙어가 케인을 잡아주러 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랑글레 쪽은 완전히 비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토트넘이 본머스의 우측 윙어한테 2대1을 걸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스킵이 올라왔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우측 중미를 이 위치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손흥민이 직접 앞으로 침투하면서 센터백 라인을 뒤로 밀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선 손흥민을 향해 바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뒷공간 침투를 노렸지만 사실 한 칸 아래로 떨어진 케인한테 공간이 넓게 발생됐기 때문에 케인을 통한 전개도 노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스킵이 우측 중미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손흥민이 침투하면 케인한테 공간이 나고 케인이 침투하면 손흥민한테 공간이 나는 그런 식의 구조인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여준 이 공격 컨셉이 손흥민 자신에게도 장점을 살리기 좋지만 토트넘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이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록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이 공격 컨셉만큼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봐요.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토트넘의 좌측 중미인 스킵한테 상당한 수준의 체력적 소모가 요구될 것이란 건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 경기에서 스킵이 교체될 거라는 건 예상이 됐었습니다. 만약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중미인 사르로 교체됐겠죠. 다만 오늘의 이 컨셉이 패배라는 결과에 묻힐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실점하는 과정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 선수 개개인의 실책성 플레이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 아쉬운 실점 장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